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확진자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아실 만큼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생활로 코로나로 인한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배달 음식의 증가는 고칼로리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또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폭염과 또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운동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여기에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폭은 폭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살찔일 뿐인데요. 자,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요. 문제는 집에서 하시는 운동의 종류에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자,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신의 목표가 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근력이 약해. 자, 그렇다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하시겠죠. 나는 살이 많아서 지방살을 빼야 해. 자, 이때 살은 당연히 지방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비만 환자들의 운동 지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몸 상태나 목표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삽질은 하는데 헛삽질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아실 텐데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어떤 거죠? 보통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차이를 물어보면 운동의 종류로 답을 주세요. 자, 걷기와 뛰기는 유산소, 근력 운동은 무산소, 이렇게요. 자, 그렇게 나누고 나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거의 없게 됩니다. 좁은 거실에서 뛸 수도 하염없이 걸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유산소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한다고 하시면서 걷기를 10분 정도 나눠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하시고 있는 그 하루 시간을 다 합쳐오신다거나 또는 하루 만보를 걸어놓으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효과적인 살 빼기 유산소 운동일까요? 자, 질문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하시는 홈트는 유산소 운동 맞을까요? 계단 오르내리기는요? 줄넘기는요? 자, 이렇게 나가면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운동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종류를 외우지 마시고요. 원리를 아시면 집안에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산소의 유입이 필요한 운동인 만큼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운동이죠. 반대로 무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 정상적인 호흡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속적인 산소호흡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의 운동을 말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요,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운동의 강도와 또 그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굵고 짧은 운동은 무산소, 길고 가는 운동은 유산소, 이렇게요. 왜 이렇게 두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나누어서 설명하냐면 이 두 가지 운동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공급될 때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땔감으로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강도 높은 운동 시는요, 산소가 조직에 공급될 때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무산소 상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전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만을 사용하죠. 지방 아닙니다. 반대로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낮은 강도의 운동은 에너지의 사용 속도가 늦기 때문에 산소의 꾸준한 공급이 요구되는 기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더불어서 복부와 내장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지방을 연료로 쓰는 운동 기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에서 유산소 운동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헉 하고 숨을 멈추게 되죠. 뼈대와 근육을 안정시켜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인데, 이때는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근력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지만 체내 지방은 하나도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역기를 아무리 든다고 해도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절대 아닙니다. 평소 근육의 적절한 양가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근육의 양을 늘려서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도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그런 만큼 적절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든 지방살을 없애야 하는 다이어트시는 유산소 운동은 필수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응용해 볼까요? 집에서 홈트를 할 때 고강도로 10분 정도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네, 유산소입니다. 지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의 주요 조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속 시간입니다. 적어도 4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꾸준한 속도로 운동을 지속해야 효율적으로 지방이 소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셀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홈트를 하실 때도 본인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길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강도의 스쿼트 대신에 저강도의 맨몸 스쿼트를 반복 수행해서 30분 이상을 할 수 있다면 장거리 달리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운동 강도는요,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좋고요. 그러면서 운동 시간은 끊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40분 이상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의 시기도 중요하죠. 지방과 글리코겐을 함께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에서 지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태우려고 한다면 공복시 운동이 더 적기입니다. 식전의 운동이나 또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더 위험한 비만에 발목 잡히시지 않도록 똑똑한 운동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